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에서 1계상미분 방정식이랑 2장에서 2계상미분 방정식을 공부를 했었죠.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2계상미분 방정식 마지막 부분에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한 연습 문제를 갖다가 아직 안 풀어봤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문제 풀이와 함께 고개상미분 방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학교에서 계획은 오늘 10강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는 거였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더 연장이 됐죠. 연장된 것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 9주 정도더라고요. 아마 예상컨대 어쩌면은 한 학기 내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수업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출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체크를요. 물론 출석 점수는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없습니다. 출석은 8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결석 횟수가 8회를 넘어가게 되면은 출석으로 인한 F입니다. 통과를 못하고요. 8회 이내인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 시험을 쳐서 이제 성적을 갖다가 주고 뭐 그것도 성적이 안 되면 F를 받겠죠. 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수업 시작한 지 뭐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출석 체크 메시지를 오픈 채팅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분은 저번에 하지 못했었던 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풀이를 갖다가 한번 해보죠.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제차해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y 콜 x의 m승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제차해에 대한 특성 방정식 구해서 제차해를 찾았습니다. m 이콜 마이너스 1이랑 3이 되니까 제차해는 x의 마이너스 1승과 x의 3승이 되겠네요. 그리고 r을 갖다 구해보면은 제가 문제 설명을 할 때 썼던 것처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은 r은 1이 되죠. 자, 이 상황에서 론스키안 계산을 하면은 y1, y2를 알고 있으니까 각각 집어넣어 가지고 식을 갖다 그대로 전개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론스키안에 대한 계산은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랑 얘 곱하고요. 얘랑 얘 곱해가지고 서로 빼주면 되는데요. A, 자,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했었을 때 AD-BC입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는 거라 일단 4x가 나온다는 거를 우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yp 계산은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런 모양이니까요. 여기에다가 각각 집어넣어 주고서 계산을 해보죠. w는 그러니까 론스키아는 4x니까 4x 넣고요. 그 다음에 y2랑 y1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식이 나왔고 뭐 약분해주고 나서 직접 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해는 x분의 c1 플러스 c2 x3승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어렵지 않죠. 요점은 딱 이거예요. 제차에 구한다. R 결정하고 제차해를 기준으로 해서 론스키안 구하고 특수의 모양이 이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얘 구하고요. 그러면은 해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자. 자, 얘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오일러-코시 방정식이니까 y에 x에 m승 집어넣어주고 자, 그럼 m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따라서 y1은 x의 마이너스 3승 y2는 x의 3승 그 다음에 rx는 48x 3승이 나오죠. 이것도
d제곱 앞에 있는 녀석이 1이 돼야 되니까 x제곱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럼 론스키아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서요.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되겠네요. 자, 결과는 6x-1승입니다. 따라서 yp에다가 이제 공식에 집어넣어서 식을 보면은 이런 형태고요. 얘는 3x 5승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면. 자, 그러면은 y 이퀄 c1x 3승 플러스 c2x 3승 플러스 3x 5승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출석 체크를 갖다가 하긴 했는데요.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출석 체크를 갖다가 좀 몇 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부터는 중간에 제가 이제 출석 체크를 위한 몇 가지 요구를 갖다가 하게 될 겁니다. 뭐 무척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 있죠? 지금 비춰지고 있는 화면과 그 다음에 이 화면이 언제 몇 시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시계가 나와야지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얼굴이요. 이렇게 여러분 얼굴 화면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게끔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합성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나오게끔 이 화면을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찍으시면 돼요. 물론 화면에 컴퓨터 시간이 나오고 있어야지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들이 PC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은 PC 시계 나오게끔 하고 요 화면이 적당히 나오게끔 여러분들 얼굴과 함께 찍으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 보고 있으면 그게 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옆에 분이나 다른 분의 핸드폰을 잠시 빌리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찍어달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얼굴 옆에 핸드폰 놓고 시간 나오게끔 조정을 갖다가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몇 장을 갖다가 보내게 될지는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죠.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쭉 모아가지고 과제란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수업 끝날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원래 오늘 하려고 했었던 고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고개 상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었던 이계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 자체가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계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일러 코시죠. 방정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위에 두 개는 제차죠. 그리고 요 형태를 벗어나고 있는 제차 방정식 혹은 뭐 비제차도 상관은 없지만은 걔네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개수내림. 그 다음에 이제 비제차 방정식이죠. 비제차 방정식으로에 대한 해법으로서 첫 번째 게 미정계수법, 그리고 매개변수 변환법, 이렇게 네 가지, 크게 5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5가지를 갖다가 보면 되는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4번에서 미정계수법까지는 우리 이전에 했었던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매개변수 변환법도 실제로는 뭐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행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도만 보면은 이제 고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풀이도 별반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개 상미분 방정식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은 상수계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고개 상미분 방정식 형태랑 여기서 좀 필요한 개념을 갖다가 몇 가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고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개 상미분 방정식도
제차 방정식과 비제차 방정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상수가 0이고 미분한 녀석이 최고가 n번 미분한 녀석이면 우리가 n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상수가 Rx의 형태로 있으면, 0이 아닌 상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비제차 방정식인 n개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요게 상미분 방정식에서 고개인 녀석들의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기본형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Rx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항에 해당하는 녀석을 빼낼 때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은 대부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1차 결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선 용어를 다 보면요, 1차 결합이랑 그 다음 1차 독립 그리고 1차 종속,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선은 y1부터 yn까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죠. 이런 함수들의 1차 결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함수들을 갖다가 더했을 경우를 1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런 식이라고 하고서 그냥 박스만 치니까 잘 모르겠죠. 아니면 뭐 눈치가 좀 빠르면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덧셈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y1, y2, yn은 실제로 밑에 첨자를 붙이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냥 y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전부 다 y 입장에서 보면 다 1차인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냥 k1부터 kn까지의 상수만 곱해져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이 1차 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식 안에 2차식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물론 y1을 x로 바꾸면은 뭐 x제곱도 있을 수 있고 sin x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결합하는 걸 1차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상수만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은 그걸 갖다 우리가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덧셈을 하면은 차수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덧셈으로 연결을 하는 거고, 곱할 때 변수를 곱하지 않고 상수를 갖다 곱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개념에서 이제 1차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1차 결합을 한 결과가 0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게 0이 나왔다는 이야기 자체의 의미가 곱해지는 상수들이 몽땅 다 0인 경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y1부터 yn까지의 함수들은 1차 독립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갖다가 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y1은 x라고 해보죠. x. y2는 x제곱입니다. 이런 상태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기에 k1 y1 더하기 k2 y2 이렇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이게 만약에 0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k1의 x 더하기 k2의 x제곱 이퀄 0이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x에 상관없이 항상 0이려면은 k1이랑 k2가 0인 경우뿐이 없죠. 특정한 x에 대해 가지고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x랑 상관없이 0이 돼야지 돼요. 그런 경우가 되려면은
K1, K2가 항상 0인 경우뿐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Y1과 Y2는 1차 독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차 종속은 어떤 식이냐? 1차 종속의 예를 보면 되는데요. 1차 종속은 1차 독립이 아니면 1차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보면 Y1은 뭐 X, Y2는 EX 이런 거라고 해보자. 그러면 K1, Y1 더하기 아까 했던 것처럼 Y2를 갖다가 해보면은요, 이게 K1X 더하기 K2 곱하기 EX 이퀄 0 이렇게 나왔다고 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식인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해 보면은요, 만약에 이 K2가 마이너스 K1이랑 같아지면은 식이 성립을 하겠네요. 즉 K1과 K2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도 X랑 상관없이 식 전체가 0인, 즉 식이 성립할 수 있는 항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면은 그때는 Y1과 Y2가 1차 종속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계상미분 방정식만 하더라도 이계상미분 방정식의 해집합을 얘기하면서 기저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기저. 그럼 베이시스요. 근데 기저는 서로 1차 독립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방정식의 일반해의 기저라고 뭐 이계상미분 방정식이면 두 개를 뽑아냈어요. 그걸 뽑아냈는데 그 둘이 1차 독립관계가 아니라면은 답이 잘못된 거예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1차 독립관계에 대한 개념은 뭐 2계상미분 방정식, 3계상미분 방정식 이런 거 풀 때는 우리가 대충 눈으로 봐도 서로 이게 기저가 좀 이상하다 아니다를 갖다 좀 알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개수가 늘어나면 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X랑 EX 같은 경우야 금방 알 수 있지만은 뭐 주어져 있는 녀석이 한 개는 X 플러스 뭐로 할까요? X 플러스 X 제곱 이런 거고, 다른 거는 뭐 X 플러스 X 3승, 그 다음에 뭐 X 제곱 플러스 X 3승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1차 독립관계인지 아닌지를 한 방에 알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 1차 독립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결국 이 세 개가 만약 1차 독립이라면은 여기 있는 요 두 개로 나머지 한 개를 못 만들어내야 됩니다. 혹은 요렇게 해서 못 만들어내거나, 어쨌든 이 세 개로 표현되어지는 녀석이 있을 때 그 녀석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요 식 세 개가 다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아까 1차 독립이 아니었던 1차 종속인 예에서 보면은 X랑 EX 같은 경우요, X랑 EX 같은 경우에는 얘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뭐 3X 더하기 뭐 2EX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은 이게 7X죠. 근데 이 7X는 X랑 EX 두 개를 다 사용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X에다가 7을 곱해도 되고 EX에다가 2분의 7을 곱해도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요 두 개,
ax 플러스 b 곱하기 2x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모든 해집합을 표현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원소 개수가 혹은 원소가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함수라면은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1차 독립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1차 종속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알 수 있는 게 1차 독립과 종속에 대한 개념이겠죠. 조금 전에 요 세 개를 갖다 늘어놓고 했는데 요 세 개가 1차 독립이냐 1차 종속이냐 이거에 대한 판정은 우리가 앞쪽에서 했었던 론스키안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데요. 론스키안에 대한 거를 간단히 좀 보고 넘어가죠. 론스키안은 앞쪽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자, 지금 주어져 있는 저 세 개 식에 대한 론스키안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자, 이 녀석들에 대한 론스키안을 계산을 해보려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제일 위에다가는 x 플러스 x 제곱. 잠깐 띄우고 또 x 플러스 x 3승, x제곱 플러스 x 3승 이게 있고요. 그 밑에는 위에 있는 녀석들을 한 번씩 미분을 해줍니다. 2x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요. 그럼 얘는 2, 그리고 이거는 6x 요렇게 나오겠네요. 물론 요렇게만 써주면 안 되고 양쪽에 이렇게, 요거 여러분들 작년에 일반 수학할 때 행렬식 계산을 할 때 아마 보셨던 걸 겁니다. 행렬식 계산을 할 때 못 보셨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벡터 계산에서 벡터의 벡터 곱 있죠? 그거 계산을 할 때 써먹는 방법이었어요. 그걸 이용을 해서 주어져 있는 이 값이 0이 나오면은 1차 종속이에요. 그 다음에 0이 안 나오면은 1차 독립인 겁니다. 4개짜리면은 미분을 3번까지 해가지고 4 곱하기 4를 갖다가 만들어서 계산을 해야지 되겠죠. 요거에 대한 계산 부분은 여러분들 그 일반 수학에서 벡터 곱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 그러니까 외적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은 계산이 나올 거고요. 혹은 그 선형대수에서요. 선형대수에서 행렬식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은 될 겁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으로 제차 방정식과 비제차 방정식, 그 다음에 1차 결합, 1차 독립, 1차 종속을 갖다가 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갖다가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들인데요. 딱 보기에, 자, 우선 A요. 이 A 같은 경우에는 상수계수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상수계수로 이루어진 겁니다. C는 이거 3번 미분한 거에 x 3승, 2번 미분한 거에 x 제곱, 1번 미분한 거에 x가 곱해져 있죠. D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두 개는 결국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네요. 즉, 자, 얘네는 저기 요거 A, B는 상수계수. 그 다음에 이쪽 C, D는 오일러 코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은 문제풀이 방법도 간단하겠죠. A, B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y 이퀄 익스포넨셜 람다 x 이렇게 집어넣고서 문제를 갖다 풀면 될 거고요. 얘는
다음에 이쪽에 오일러 코시 같은 경우에는 y 이퀄 x에 m승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갖다가 풀면 되겠네요. 요 고개상묘분 방정식에서는 제가 따로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갖다 한번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대략적으로 빠른 속도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집어넣어서 풀이를 갖다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들은 간단하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간단히 보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곳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져 있는 녀석이 사개미분 방정식이기는 하지만은 형태상 상수계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해 모양을 y 콜 익스ponential 람다 x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특성 방정식 계산을 해보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나오죠. 설마 저기는 4차 방정식을 못 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 해는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로 상수계수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y 이퀄 익스ponential 람다 x라고 넣으면은 특성 방정식이 람다 5승 마이너스 3 람다 4승 플러스 3 람다 3승 마이너스 람다 제곱. 자,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람다 제곱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1의 3승 이퀄 0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중근이랑 3중근이 나오네요. 람다 이퀄 0이 중근이고 람다 이퀄 1이 3중근이 되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앞쪽에 이계상미분 방정식 할 때랑 마찬가지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람다 이퀄 0 있죠. 자, 이 람다 이퀄 0 때문에 만들어지는 녀석이 익스포넨셜 0 곱하기 x 이게 하나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게 중근이니까 앞에 x를 하나 더 곱해 준 겁니다. 0 곱하기 x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앞에다가 C1, C2를 갖다 붙여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람다 이퀄 1이 3중근이 나오죠.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가 한 개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x를 하나 곱해줬습니다. 중근이니까. 그리고 3중근 때문에 이번에는 x 곱한 중근 x 곱하기 익스포넨셜 x로 나온 부분 있죠. 익스포넨셜 x가 처음에 한 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하나 곱해진 게 중근이니까 나온 거고요. 그리고서 3중근에 해당하는 녀석을 갖다가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중근에 x를 갖다 곱해서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 x를 갖다가 좀 빼내서 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을 갖다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중근이나 3중근 이게 지금 5계상미분 방정식이니까 5중근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나왔을 때는 계속 x를 갖다 곱해주면 된다.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은 됩니다. 이계상미분 방정식이랑 그런 면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C로 넘어가 보죠. 자, C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오일러 코시케이션이니까 y 이퀄 x에 m승을 넣어보면은 특성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인수분해를 갖다가 해서 m을 구해보면은 m 이퀄 1, 2, 3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막바로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 6을 적당히 인수를 갖다가 찾아서 마이너스 6에 대해서 그러면은 1, 2, 3,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정도가 있겠죠. 8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순서대로 집어 넣어 가지고 해가 되는 녀석을 갖다가 찾는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물론 지금 말한 녀석 중에서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일반 해가 C1x 플러스 C2x 제곱 플러스 C3x 3승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D번입니다. 자, 얘도 y 이퀄 x의 m승이라고 해서 집어 넣어주게 되면 특성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얘는 3중근이 나왔으니까
앞쪽에 B를 갖다가 할 때랑 마찬가지로, 다만 달라진 거는 이번에는 어, 일반해를 구할 때 근이 x제곱의 형태인 x의 n승이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x를 갖다 곱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y equal c1x 플러스 c2x의 lnx 곱해줬고요. 3중근이니까 lnx의 제곱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상수계수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오일러 코시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금 해본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랑 상수계수에 대한 재차 고개죠. 고개 재차 선형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오픈 채팅창에다가 뭐 바로 올리시던가요? 아니면은 질의응답란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을 하고요. 오픈 채팅란에다 올렸을 때는 그렇지 않고 질의응답 쪽은 제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확인을 갖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출석 체크를 중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한다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출석 체크가 되겠네요. 여기에 요 부분을 갖다가 캡처하는 것과 동시에 캡처 화면을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이 화면을 그대로 놓고 여러분들 이 화면을 뒷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물론 이때 밑에 쪽에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거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이랑 여러분들 얼굴 그 다음에 화면이 나오는 그런 사진을 한 장 찍으시면 됩니다. 뭐 핸드폰일 경우에는 뭐 위쪽에 잠깐 내리면은 시간이 나올 수 있게끔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경우는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은 옆에 있는 분이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만 한 장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오늘 몇 번 이런 식으로 찍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게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몇 번, 몇 회인지는 얘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냥 쭉 수업을 듣다 보면은 중간에 제가 어디서 찍으라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별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번에서 3번 정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 다음 번 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 이계 상미분 방정식을 할 때처럼 똑같이 개수 내림 방법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라고 하려고 보니까 한 번 미분한 쪽에 요 6이 붙어 있죠. 그래서 오일러 코시 방정식은 아닙니다. 얘네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계수나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좀 모양을 좀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방법으로서 개수내림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개수내림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형태든 해가 될 만한 놈을 한 개 찾아야 된다는 거였죠. 이것도 이제 뭐 뻔히 보는데 사실 이 해가 될 만한 녀석을 갖다가 찾는 게 아주 어려우면은 개수내림을 사용 못 합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떻게 찾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일반화된 방법은 없어요. 진짜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것저것 집어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찾아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미분 방정식들이 특정한 현상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 해 모양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희망인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우리 어떤 모델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좀 간단한 것들 몇 개를 갖다 집어 넣어서 해를 갖다가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제일 단순한 y equal x를 갖다가 먼저 한번 넣어볼
건데요. 사실은 넣기 전에도 얘 같은 경우는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얘를 지금 우리가 어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쪽에 2번 미분한 거나 3번 미분한 쪽에 x가 붙어 있기 때문인데, 사실 y 이퀄 x를 갖다가 넣으면은 2번이랑 3번 미분한 텀이 없어지죠. 그게 없어진다고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없어지고 나서 보면은 y 프라임에 붙어 있는 게 6-x 제곱이고요. y 앞에 붙어 있는 것도 6-x 제곱입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죠. 따라서 x를 집어넣으면은 두 녀석이 없어지겠네요. 그런 거 정도를 갖다가 추측을 해서 뭐 좀 간단히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어넣어 보면은 x가 해가 되기 때문에 y1을 x라고 놓고요. 이제 y2는 여기서는 3개 상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y1, y2, y3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야기한 이 y2는 첫 번째 구한 해에서 나오는 어떤 모양을 갖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u가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자, y2를 갖다가 ux라고 놓고 우리 앞쪽에서 2장에서 했었던 개수내림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자, 한 번 미분을 하고 또 한 번 미분하고 3개까지 있죠. 3번 미분한 녀석을 원래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얘네들을 갖다가 몽땅 다 이쪽에다 넣는 거죠. 자, 넣어주면은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요.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주어져 있는 녀석을 갖다가 좀 정리를 갖다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다행히 개수내림을 하면은 u에 대한 텀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차수가 떨어지는 건데, 얘는 더 운이 좋아가지고요, u2'도 없어졌네요. 요 정도 상태면은 사실 우리가 뭐 바꾸지 않더라도 막바로 구해낼 수 있긴 합니다. 자, x4승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이퀄이 되기 위해서 x 값에 상관없이 이퀄이 되는 거기 때문에 x4승은 안에 들어가는 값이 계속해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띄워놓고 u 3번 미분한 거 빼기 u 1번 미분한 거를 했었을 때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이거 그냥 3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앞쪽에서 했었던 상수계수만 있는. 따라서 특성 방정식을 구해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해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람다가 0과 중근으로서 1을 갖다가 갖는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u는 C1 플러스 C2 익스포넨셜 X 플러스 C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Y2를 UX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Y2는 C1X 플러스 C2X 익스포넨셜 X 플러스 C3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와 같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제가 y를 막바로 구했는데, 이 위에 여기에다가 x를 갖다 곱해 주게 되면은 여기 C1에 x가 곱해진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실제로는 u에 C1 붙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y2에다 곱하면은 y1에다가 C1을 곱한 거랑 같은 형태죠. 따라서 u의 모양에서 실제로는 이 C1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C1x 요 부분이 y1인 셈이고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y2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차수가 높은 녀석에 대해 가지고 개수내림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정계수법입니다. 앞에 있는 거 하듯이 똑같이 우선은
YH를 찾아야 되겠죠. 이걸 이용을 해서 YH를 찾고 주어진 형태가 요거니까 이제 요 모양을 이용해서 YP를 갖다가 찾아야지 되는데요. 자, 제차에부터 먼저 구해보면은 제차에는 특성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람다 이퀄 마이너스 1을 3중근으로 갖는 거예요. 따라서 제차의 일반의 모양은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X 제곱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겠네요. 요걸 예측을 한 다음에 이제 비제차해를 갖다가 찾으려고 봤더니 정말 안타깝게도 얘랑 얘가 겹치죠.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네, 겹치면은 안 겹칠 때까지 x를 곱해주면 되죠. 이 경우엔 그럼 x를 몇 번 곱해줘야 돼요? 네, 3번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yp 즉 특수의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만약에 서로 겹치지 않았다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중근 효과랑 앞에 있었던 해가 겹치는 것까지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x 3승이 곱해진 형태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세 번 미분한 녀석을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C제로만 찾으면 돼요. 자, 되게 복잡한 녀석이 나왔는데 이걸 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찾으려고 그러면은 무척 힘들어져요. 주어져 있는 녀석을 갖다가 좀 보다 보면 여기서 오른쪽에 상수항이 하나 있죠. 30이 나와야 됩니다. 집어넣고서 익스pansion 마이너스 x는 생략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 텀에서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 텀을 보니까 얘뿐이 없어요. 이 방정식 풀이가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좀 잘 되어져 있다라면은 얘네들이 x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한 개니까 한 개만 찾아서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C0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C0가 5니까 YP는 5 곱하기 x 3승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가 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우리가 미정계수법까지는 뭐 무난히 된 겁니다. 혹시 뭐 다른 좀 뭐 희한한 형태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연습 문제를 풀다가 하실 때 곤란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려고 한 것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개변수 변환법으로 넘어가죠. 자, 우리가 매개변수 변환법을 3개 상미분 방정식 이상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론스키안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론스키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론스키안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n개 상미분 방정식일 경우에는 n 곱하기 n짜리 행렬을 만드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제일 위쪽 줄에는 제차 방정식의 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을 차근차근 미분을 해서요. n-1번까지 미분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온 녀석을 w라고 쓰죠. 그리고 wk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wk는 위쪽에 w랑 똑같습니다. 저 론스키안이랑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자, 첫 번째 것부터 시작을 해서 k번째 거요. k번째 거만 달라져요. 요 k번째에 있는 줄에서 다 0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녀석만 1이 됩니다. 요거를 WK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 매개변수 변환법에 대한 공식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죠? 자,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조금 난감한데요. 복잡한 걸 해볼 게 아니라, 자, 우리 2개짜리를 갖다가 한번 보자. 2개짜리였으면은 1, 2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y1 프라임, y2 프라임. 자, 얘가 론스키안이 됩니다. W1은 첫 번째 줄이 0, 1. 그리고 얘가 y2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먼저 곱해주고요. 0이네요. 이렇게 곱해서 빼줍니다. 즉 마이너스 y2가 나와요. W2를 볼까요? 얘는 y1 프라임. 여기가 0,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은 y1이 나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좀 써보면은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이 되어져 있긴 한데, 자, K가 1일 때 먼저 식을 갖다가 써보면은 y1에다가 인테그럴 밑에 w에 마이너스 y2의 r dx 그 다음에 더하기 y2의 인테그럴 w분의 y1r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우리가 이계상미분 방정식의 매개변수 변환법에서 했었던 모양과 동일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요, 이 일반화된 부분으로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식을 갖다 기억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n 곱하기 n으로 나왔을 때 행렬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건데요. x 3승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온 건데, 자, 이걸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제차에부터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차해를 구해보면 주어진 녀석이 오일러 코시 방정식이니까, 자, x의 m승을 집어넣어 주고 특성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복잡하게 나왔네요. 자, 정리해 보면은 m은 1, 2, 3이 되네요. 그래서 yh는 c1x 플러스 c2x 제곱 플러스 c3x 3승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론스키안 계산부터 해보죠. 우리가 특수해를 구해야 되니까요. 자, x제곱 x3승을 그대로 순서대로 넣고서 한 번, 두 번, 세 번 미분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때 x제곱 x3승을 갖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배열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할 때는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중에서 주어져 있는 론스키안 중에서 자기가 기준으로 삼을 녀석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어느 쪽을 선택을 하던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편의상 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취향에 따라서는 얘가 아니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얘를 잡아도 됩니다. 혹은 이렇게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대각선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얘를 기준으로 삼을 거고요. 쟤를 기준으로 삼고서 우선 앞에 거 제일 위에 있는 x부터 체크를 하는데요. 자, 저 x가 포함되어져 있는 줄이요. 이 줄. 그 다음에 이 줄은 제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를 쓴 게 이거예요. 똑같죠? 얘랑 얘랑. 그리고 두 번째는 또다시 이번에는 이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니까 여러분이 보기가 좀 안 좋겠네요. 처음에 한 게 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네. 별로 안 좋죠? 그냥 합시다. 자, 이번에는 1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번에도 이거 지우고요. 1을 포함하고 있는 줄 얘를 지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녀석이 이거예요. 그리고서 1을 곱해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부호를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요. 부호는 자,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이 녀석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옆이나 밑으로 한 칸 이동할 때마다 부호가 바뀌어요. 따라서 첫 번째 녀석은 얘는 플러스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당연히 숫자를 곱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0이 있는 녀석은 뭐 제거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냥 없어지겠죠. 그게 이 론스키안 계산할 때 약간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나중에 곱해주는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0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줄을 기준줄로 선택을 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리고 2 곱하기 2가 되면은 계속 대각선으로 곱해서로 빼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2x 3승이 나옵니다. 자, W 하나 구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론스키안 뿐만이 아니고 앞쪽에서 본 것처럼 W 1, 2, 3도 찾아야지 되고 R도 찾아야지 되죠. 뭐 Y1, Y2, Y3는 구해뒀으니까요. 우리 헷갈리니까 미리 좀 써놔 볼까요? 우선 찾아야 될 게 W, Y1, Y2, Y3를 찾고 W, W1, W2, W3 그 다음에 R 얘네들을 찾아야지 공식에다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W를 찾았고 이제 W1을 갖다 계산을 해보죠. W1은 위쪽에 있는 W에서 첫 번째 거에 해당하는 이 녀석에다가 001을 갖다 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00 부분은 어차피 안 나올 테니까 1에 대한 것만 고려하자면 결국은 요것만 남겠네요. 자, 그래서
얘만 남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부호는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얘를 계산하면은 x 4승이 나오고요. W2는 두 번째 거죠. 얘겠네요. 얘를 갖다가 찾을 거고, 없어지는 놈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없어져야지 되죠. 요렇게. 그리고 부호를 보면은 요 1이 들어가 있는 요쪽 부호요. 자, x부터 따져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x 3승이 나옵니다. 세 번째 거는 마지막이죠. 부호만 먼저 결정을 해보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이 얘가 되고요.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x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x 4승 마이너스 2x 3승 x 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r을 구해야 되네요. 기본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앞쪽 거에서 보면은 r을 갖다가 구하려고 봤더니 최고창의 개수가 x 3승이잖아요. 따라서 x 3승으로 양변을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고, 그럼 우리가 rx는 요 녀석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일단 y1, y2, y3, r 구해놨고요. w, w1, w2, w3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 주어져 있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여기에. 자, 와장창창 넣고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걸 적분을 하는 거고요. 자, 적분이 뭐 이렇게 쉽진 않죠. 간단하진 않죠. 쉽다 어렵다 보다는 전부 다 부분 적분을 갖다 이용을 해서 적분을 해줘야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은 yp가 6분의 1 x 4승 lnx 마이너스 6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애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애가 이렇게 된다. 이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초기값 조건이 있으면은 C1x 어쩌고저쩌고 하는 C1, C2, C3에 대한 것까지 결정이 가능해질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이요. 방정식 풀이에 대한 걸로는 이계상미분 방정식을 비롯해서 고계상미분 방정식까지 해결을 한 거고요. 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고, 그 전에 좀 저번이랑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볼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2.1인데요. 2.1장이요. 페이지 수는 여러분들이 찾기 바라고, 2.1장에서 3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15번, 18번, 19번 이거랑 2.2절이요. 2.2절 연습 문제에서 2, 3, 7, 10, 11, 12, 13, 33, 34 2.3절에서는 7, 8, 12 2.5절에서는 2, 4, 5, 9, 17, 20 2.6절에서는 5, 6, 13 2.7절에서는 1부터 10번까지 11, 12 2.10절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9, 10, 12 그 다음에 아마 복습 문제로 되어져 있을 건데 126페이지일 겁니다. 이거는 7번부터
18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해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연습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최소한 지금 제가 이야기한 문제들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까지 찍었었던 것과 동일하게 꼭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번 사진 찍으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찍으시고요. 찍은 것들을 갖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이 4월 8일이죠. 우리 아이클래스에 가면요. 아이클래스에 가면은 주차별 학습에 과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4월 8일 출석 체크라고 제가 해놨었던 것 같은데 온라인 출석 체크일 겁니다. 이쪽에다 어쨌든 그 4월 8일이라고 되어져 있는 과제에다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처음이니까 원래는 시간이랑 비교해 가지고 시간의 오차가 없어야지 되는데 오늘은 시간 오차를 갖다가 제가 3시간까지는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힌 시간이 수업 시간이랑 비교해서 3시간 이내면 돼요. 물론 수업을 쭉 따라오면서 찍었으면은 3시간 이내는 충분히 가능하겠죠. 중간에 여러 번 봤어도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수업을 한번 더 들으면서 찍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